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우리 지역의 참일꾼, 진심으로 일하는 일꾼 변보미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지역의 진심으로 다하는 일꾼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총선 때 네. 마산 하포구, 제가 사는 곳이 마산 하포구가 정말 험지 중에 험지, 또 사지라고 얘기하는 이곳에서 그 이옥순 후보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페이스북에 볼 때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선거운동은 4년 전에 처음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2020년 그 총선에서 그때 이제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직접 필드에 뛰면서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하면 당선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선거운동원들이 열심히 뛰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짝지가, 뭐 이렇게 한 10몇 년을 선거운동 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셔요? 아니요. 그 대학생 때부터. 대학교,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엄청 열심히 하길래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면 당선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4년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인기로 분위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정말 열심히 했어 진짜. 죽기 살기 진짜 아침에 6시 7시 나와서 밤에 12시까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선거 기간 내에 12시 안에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당선되는 줄 알았죠. 아, 근데 궁금했거든요. 네. 선생님 워낙 정치에 네. 관심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옛날부터 투표는 했어요. 관심이 많았다기보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 한 잔 드시고 오시면 그 역사 얘기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 좀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주사죠. 그래서 제가 다 들어드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런 부분도 좀 좋아하시는 부분도 계세요. 그런 거 들으면서 이제 역사 얘기 이런 거 듣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관심이 많고 뭐 이런 거보다 그냥 투표하고 그리고 이제 20살 때 친구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서 경남대 노래 동아리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4.19가 뭐 혁명이냐 구태자냐 뭐 5.16이 뭐 또 오픈사 뭐 구태자냐 뭐 그런 거 막 한대요. 그래서 무슨 뭐 쓸데없는 거 하고 있냐 공부나 해라. 그러고 이제 친구가 막 그때는 부경 뭐 대학생 연합 뭐 이런 거 해서 같이 모여서 뭐 집회 같은 거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그렇게 정치에 대한 저는 관심이 많고 남들이 관심 가져도 왜 쓸데없는 짓 하지 그리고 데모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건국대가 데모를 제 눈에는 뉴스에 그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막 폭력 학생들 폭력 사건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절대 경북대를 안 가야 되겠다. 건국대는 안 가야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못 가는 거더라고요. 공부보다 이제 근데 고향이 어디세요? 저 마산요. 마산. 네. 진북. 진전. 네. 진전에서 마산까지 지금 고등학교를 마산에서 다니신 거고. 네,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이제 진전에서 다니다가 3년 동안 고등학교는 이제 통학을 했죠. 네. 통학하면 꽤 힘들었겠다. 버스 2번 갈아타고 시외버스 타고 와서 시내버스 갈아타고. 그렇지. 네. 또 버스 자주 없잖아.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다녔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로 이제 저희 때 같으면 이제 뭐 자취하거나 기숙사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들어가기는 엄청 어렵고 아니면 하숙하거나 이제 제 동생은 이제 고3 때 이제 하숙을 했는데 저는 뭐 따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또 학교에서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학교에 조금 집에 빨리 가야 된다 하니까 야간
그 학습 시간에 조금, 빠지고 빠질 수 있는. 난 너무 좋아. 조금 일찍 집에 가고 그렇게 학년마다 선생님들이 다 배려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하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네. 언제 이제 이런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그거 같이 친한 언니가 네. 정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 언니가 어떻게 이제 알게 된 언니냐면 저희가 우리 애가 6살 때 그때가 2010년 그때 이제 저희가 독서 글쓰기 아니고 독서 지도사 그런 이제 교양 강좌로 도서관에서 이제 프로그램 하는데 같이 수업 듣던 언니인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가 수업이 끝나 한 3개월 수업하고 나서 우리가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고 모이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언니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때 12년도 경선할 때 그럴 때 이제 참여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정치 얘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세월호 때 이제 그 언니가 또 엄청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서명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런 집회 같은 거 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활동하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세월호 그때 보면서 이제 이게 실제 그 현장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랑 다르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 되니까 이게 얘기가 남일 같이 들리지가 않아요. 남의 일. 지금 선생님 그 페이스북에 보면 프로필이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월호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10년 됐잖아요. 2014년도에 그 세월호라고 하는 게 굉장하게 저도 우리가 너무 이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간성대로 간행대로 그리고 간행을 갖다가 너무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이르게 됐다는 생각에 그때 저도 굉장히 좀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아무나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되고 투표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언니들 활동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정치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정치 얘기. 네. 그 언니 말고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니도 뭐 이렇게 부산에 사시니까 저는 그 당시로는 이제 부산에 있다가 이제 제가 2011년도 이제 마산으로 왔는데 그때 주위에 이제 시골 장소도 그렇고 정치 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저 어릴 때 늘 빨갱이 얘기를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김대중 빨갱이 이런 이미지가 지역 감정이 우리 진짜 뭐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투표도 그때 저는 제가 안 찍어서 당선됐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엄마랑 2인제 찍으러 여기 김대중 빨갱이니까. 저는 근데 그런 이미지보다 사실은 이제 그분이 그 김영삼 대통령이랑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이제 정치 은퇴하신다고 하시고 은퇴한다고 해놓고도 하시다니까. 네, 그게 이제 있잖아. 왜 이렇다 저렇다 약간 잘 모르니까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왠지 이제 이인재가 그때 잘 모르지만 뭐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엄청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때는 난 고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 죽었다는 얘기 듣고 막 애들이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지방자치제도를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의 정서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죽은 박정희가 우리 맞죠. 정신을 많이 지배한다는 생각이 맞아요. 저는 진짜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 보이는 거 그런 게 이제 세상에 이제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거 저희 때는 근현대사를 거의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이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대충 설명하고 이제 끝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5.18도 저희는 뭐 강주 폭동 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박정희도 이제 어릴 때 아빠가 이제 전기문 사주셔가지고 읽고 뭐 훌륭한데 너무 훌륭한 저런 대통령이다.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네. 나는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대통령이 한 명 왔어. 박정희 대통령 말고는 있는 거 없었어.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았었고 선생님이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서 정치에 대한 이제 독서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 듣게 되고 어떤 언니가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독서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게 되고 그러다 2014년도 세월호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또 그때는 막 그렇게 하다가도 또 우리가 또 사그라들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저는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 서울에 놀러 갔어요. 서울 사람들을 만나러. 거기 가면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다니는데 조금 더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정당 활동을 하면 이렇게 당대표를 뽑는데 저희가 투표를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정당을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랬던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2012년도 정도 그때 그 언니 때문에 한번 가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운영위원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학교 운영위원인데 왜 그런 게 제가 그냥 제 스스로 그냥 모르고 이제 그리고 2년을 하고 2년 그 연임을 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더 하는 줄 알았는데 연임하면 2년을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임기가 2년짜리여서 그래서 4년을 하고 나서 가입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정당은 이게 그 몇 전에 년도예요? 2017년도. 근데 이제 그때 행정실장님한테 제가 이제 가입하려고 한다면서 이제 얘가 그만두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뭐 그때 가입해도 뭐 괜찮았죠. 그 전부터 이제 정치 얘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들과 유대관계도 형성하고 있었고 정보를 조금 이제 전보다는 이제 관심을 두니까 더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하면서 그렇게 가입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로 갈 게 아니라 우리 합법권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국회의원을 한 명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저쪽만 만들어야 되지? 그 전에 이제 제가 부산 살다가 마산 이사 오면서 부산 살 때 그때 이제 2008년도 총선이었나? 그때가 뭐였냐면 그 친박들 공천 학살 나가지고 그때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투표는 하니까 이제 이게 그 정도는 봤거든요. 그때 이제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이 그 이제 친이 그로 후보로 나왔었고 저 수용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재종이 이제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공천에서 잘리고 친박연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민주당 지금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이제 둘이 이렇게 분열됐으니까 민주당 되지 않을까? 그때도 이제 근데 민주당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언제부턴가 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찍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뒤로 하여튼 제가 그냥 민주당 쪽으로 조금 이렇게 마음이 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에도 그런데 선생님 민주당 쪽에 마음을 갔는데 남편은? 저희 남편은 결혼을 2002년도에 했는데 남편이 그때 이회창이라 노무현 대통령 무조건 이회창 된대요. 그래 아니 투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네? 결과를 봐야 알지. 그때 지지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남편이랑 정치적인 노선이 같은 건 아니네. 그때는 남편 안 된대요. 근데 본인이 그때 자기 누구 찍은지 기억은 안 난대요. 근데 저는 그때 투표를 못 했어요. 왜? 이제 결혼해가 주소를 옮겨가면서 지금처럼 사진 투표가 없어가지고 그날 저는 이제 누구를 뽑고 싶었어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국민 경선 참여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마산 칠레체육관에서 그걸 했었어요. 그것도 또 우연히 계기가 같이 일하는 거기 관리소장님이 무슨 저는 그때 선생님 말을 엄청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당 저는 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들 경선 많이 참여. 국민 경선이었을 거다. 뭐 당비를 냈냐 이런 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기억은 없다고 하니까 저는 당원 가입인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경선 참여하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잘 모르지만 그때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부산에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저 사람 저거 내려오면 당선도 안 되는데 바보같이 왜 내려와 이런 얘기를 아는 언니가 또 그때도 제보다 3살 때 많은 언니가 되게 정치에 관심 많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 잘 모르지만 서울에 있으면 당선되는데 왜 자꾸 내려와서 또 춤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거기 찍고 그리고 이제 투표는 이제 그때 이제 주소가 바뀌면서 원 주소에 그러니까 투표하는 거 나오고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날은 이제 투표를 하러 못 가고 지금처럼 사전 투표 했었으면 했을 건데 제가 왜 변보미 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됐냐면 네.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산 네. 우리 지금 네. 그 창원 마산대교 마찬대교. 마창대교. 네. 마창대교 그 통해수의 그것 때문에 이날 피켓 쓸 때 내내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했었죠. 네. 하여튼 항상 뭔가 할 때, 네. 저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언제부터 정치에 저렇게 관심이 많이 가졌길래 저렇게 서울에 올라가고 또 일상적으로도 저렇게 할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입당하고 난 이후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그거 19년도 그때 조국 집회 네. 그때 몇 번 갔다가 아버지랑 싸우고 우리 아버지도 성향은 옛날에 야였는데 네. 갑자기 이게 근데 김영삼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평생 뭐 야당을 찍으셨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아버지가 먼저 노무현 재단 거기 가입하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입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입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찍고 이렇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이제 조국은 말이 많으니까 뉴스만 보고 이제 저렇게 논란 많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대통령도 힘들고 뭐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제보고 집회 간다고 뭐라 해가지고 집에서 싸우고 아니 나는 근데 네. 진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네. 엄청 사이가 좋아요. 변보임 씨는 엄마한테도 잘하고 아니 잘하진 않아요. 잘해야 되는데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잘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사랑? 그냥 어떨 때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믿고 또 그러니까 친절하고 그러는 거구나. 이게 성격은 엄청 무뚝뚝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가식이 섞였다고 하는데 저는 학습이에요. 제가 이제 그 호텔 경영학과 이제 들어가가지고 20살 때부터 이제 서비스 이런 걸 몸으로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청래 의원님 팬클럽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뭔가를 당해서 뭘 하면 우리가 또 뭘 도와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가입을 이제 하고 대부분 하면서 사람들은 네. 어떨 때는 함께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함께 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잖아. 네.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막 네. 서울에 가야 된다든지 남들. 근데 그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야.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해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너무 좋아요. 네, 사람들 만나면 너무 좋아.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죠. 또 나와 얘기가 통하는 사람 얘기도 통하도 네. 또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맞아요. 예. 아니 근데 2017년도에 입당했는데 지금 그 하포구의 여성 네. 하포구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이잖아요. 네. 너 진급이 엄청 빠르네. 그런 거. 너무 승진 빠른 거 아니야? 아니 제일 처음에 이제 그때 18년도에 이제 저희 지역구 개편하면서 그때는 이제 민생을 지키는 위원장 뭐 이런 거 맡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고 저는 이제 뭐 정치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하포구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시키면 제가 선거운동 열심히 도와주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때 직무대행 하시는 위원장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위원장님 출마하시면 선거운동 엄청 열심히 도울게요 이렇게 했는데 저 아니고 다른 분 계신데 그분이 오면 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 엄청 좋아하는데 저분이 지지하는 분이면 더 훌륭한 분이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선거운동 엄청 열심히 했죠. 근데 우리 지역이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걸로 되는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두 번, 요번 네. 하면서, 네. 요번, 지난번 총선하고 요번 총선하고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산 하포구 자체가 이제 당원도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지역에 비해서 조금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평균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네, 나이도 많은 편. 평균 연령 60대. 진전면은 그래요. 62살이더라고 2022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렇게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잘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자리도 빨리 주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도 많이 없으시고 저희 합보고는 그때 이제 또 출마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 계셔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근데 도와주는 거 치는 그는 내가 보면서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니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게,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랬고 이제 이제 두 번째인데 또 무슨 이제 그 2년마다 이게 바뀌어요. 당대표 바뀌면서 이제 지역위원회도 이제 개편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두 번째 이제 20년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자리 안 한댔어요. 필요 없다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열심히 할 거라고. 네. 우리는 진짜로 출마하신 정치인들보다 내가 볼 때 정치인들보다 당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 지역 출마하고 싶은 분이 계셔갖고 저 그분 도와줄 테니까 그분 밑에 그냥 그 이제 여성위원회 그거 위원으로 그냥 넣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상무위원회 그렇죠. 네.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는 데는 사람들이 올려야 되고 빈익빈 해갖고 될 것 같은 데는 막 사람들 몰리고 열심히 활동하는데 또 되지 않을 것 같은 데는 저는 제가 어쩌다가 저도 처음으로 아니면 아마 그 총선 때 그 20년 네, 그때 저도 처음으로 약간 그 선거운동 좀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패배감이 너무 크더라고. 왜냐하면 글을 좀 쓰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감정이입이 너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돌이도 정말 지면 기분 나쁜데 내가 막 열렬히 응원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고 나니까 이거 전쟁에 꼭 진 것 같은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걸 다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범범이 쌤이 지금 선거운동을 3번이나 했잖아. 총선하고 대선하고 지금 총선하고 또 지방선거도. 예. 아니 저는 이제 그때 이제 했을 때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표가 이제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찐 것도 그거 이상한데 표는 너무 적게 나와서 오르면 다 될 줄 알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 마음과 다 같을 줄 알고 거기서 엄청 우리 훨씬 더 오래 2008년도부터 했댔나? 하여튼 오래 전부터 선거운동 했던 분이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역대급으로 분위기 좋다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고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지지율 때문에 이제 엄청 좋았죠. 그러고 이제 낙선됐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전체로 민주당한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나는 그렇더라. 다른 데가 아무리 더 잘 돼도 내가 지지하고 내가 하던 사람이 그게 안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 그때는 그게 좀 덜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정청래 의원 팬클럽 들어갈 때 그분도 당선되셔가지고 조금 박나원 후보한테 저는 진짜 근데 열심히 선거운동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합포구에서 이제 진짜 지금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이번에는 좀 달랐다고. 이번에는 근데 이제 그게 대선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집단 지성을 잃은 거죠. 당연히 그래. 그래도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게. 이제 그래도 윤석열은 안 찍을 거라 생각했어요. 네, 윤석열은 안 찍을 거라고. 근데 너무 기차에다가 막 발 얹어놓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찍을 수가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괴물 같죠.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 괴물 같을 때가 있어. 아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김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무슨 일을 했어요? 그때 또 가게를 했었어요. 장사했었어요? 네. 홈플레이스에서 가게를 했었는데 그래도 김해는 좀 나아요. 그래도 40% 정도 나오니까 여기는 우리 친정면은 20% 이재명이 20%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만나도 너무 싫은 거예요. 솔직히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던 할머니들인데 근데 진짜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딱 일만 갔다가 일만 하고 그냥 그때 다 마스크 끼고 일하니까 그냥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러고 이제 그냥 사람들하고 딱히 뭐 이런 그런 막내 없이. 아까 아버지는 뭐 노무현 재단에 네. 가입도 하시고 이랬으니까 뭐 비슷할 거고 네. 남편도 비슷해요. 남편은 알고 보니까 뭐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막 투표하러 가라고 있잖아요. 시켜요. 그러면 그 뭐지? 우리 남편 맨날 돈 내는 이거 방송에서 폭로해야지. 뭘 하면 돈을 달래. 나 투표하라고 돈을 달래.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서 돈을 받아서 너한테 아니, 줘야지 그러지. 그때 이제 제가 한 2번 정도 돈을 준 것 같은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찍기 싫은 사람 찍으라고 했을 때 제가 누굴 지정을 해요. 가서 찍으라고. 말은 잘 들어. 네, 비밀 투표인데 모르잖아. 어떻게 모르는데 그런지. 뭐 일단 아니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이러면 남편이 뭐라고 안 그래? 그냥 매일매일 막 서울에 네. 올라가고 아침 새벽부터 나가고 그 추운데 마창대교 그 얼마나 그 찬바람 이게 마지막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야. 아니,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제가 해주고 싶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선거운동을 등록을 해가지고 20년 때는 근데 일하는데 그 뭐지 다른 우리 가게 이제 다른 사람들 일 시켜놓고 완전히 한 달이 아니라 2주 그 공식 선거 운동 기간 그걸 비우고 진짜 죽기 살기로 이제 선거 운동에 매달렸는데 그때는 이제 또 뭐 처음이니까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활동은 그냥 간간히 다니까 그때 서울에 집회 가고 할 때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 그러더니 너무 자주 간다고. 집을 가정을 팽개치고. 그리고 대선 때는 이게 이제 끝인 줄 아신 거예요. 알고. 대통령만 당선 나오면 이게 되면 이제 끝날 거지. 이제 끝낼 그리고 거지. 이제 대선은 아무 데나서 선거 운동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나 가도 되니까 이제 이게 그 뭐지 그때 단디 유세단인가 경남도당에서 하는 유세단 있는데 그런 선거 운동들이 집중 유세하는데 그 지역에 뭐 제가 아는 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주로 이제 험지죠. 뭐 창녕이라든지 사천이라 사람들 많이 안 모이는데 이제 지인들 불러서 머리숱 채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이제 또 지인들한테 투표 이제 이재명 찍으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기름값이 그냥 출퇴근만 하면 진짜 10만 원도 안 나오는데 한 40만 50만 나온 것도 오르비라. 이렇게 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참 우리나라 국민 되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치? 이제 시간 될 때 이제 낮에 이제 아침에 뭐 출퇴근 인사라든지 그리고 낮에 유세하고 저녁에 이제 가게를 하니까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가서 이제 또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이제 새벽에 또 나가서 이제 낮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다니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끝이 남편이 이제 끝이 나면 이제 그만할 거지 그랬죠. 근데 또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안 싫어요? 그냥 이제 그거 뭐지 제가 당원 가입을 해서 당원도 가입하고 남편 당원 가입 말 잘 듣네. 와.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왜 그 2002년도에 그러면 이청된다 했냐고. 그때는 자기 친구가 하여튼 된다고 있잖아요. 친한 친구인데 그런 쪽으로 엄청 잘 아는 친구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원체 또 이제 지지율 차이나 이런 게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까봐야 된다. 투표해봐야 한다. 까봐야 한다. 네, 그거 까보면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승기를 잡았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결혼한 그때 이제 그 11월에 결혼하고 대선이 12월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를 그 대선 때 그렇게 했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남편 친구를. 제가 그때 얘기를 물어봤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확신해가지고
이해찬이 된다고 음.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선거 캠프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이해창의 캠프. 네.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히 된다고 자리 마련해놨대요. 그렇죠. 어디 이 누구가- 경상도에는 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러니까 네, 어디 누가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다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리 다 해놨었다고 그때 상황으로서는 그 당시로 아니 남편은 그런데 남편보다 더 무서운 게 자식이잖아. 네. 자식은 딸은 안 그래? 우리 애는 응.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초등학교 제가 그때 12학년 아니 이제 세월호가 2014년 3학년 4학년 때 됐구나. 1, 2, 3, 3학년. 네, 3학년 때 세월호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있잖아요. 그 서울에 사람들 만나러 가고 뭐 토크 콘서트라든지 무슨 북 콘서트 뭐 이런 거 할 때 정치 관련된 그런 거 할 때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애는 아무 말 안 하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좋아하진 않았어. 근데 엄마가 하자니까 가서 앉아서 그냥 있는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보는 눈은 있으니까 그 뭐 학교에서 대통령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윤석열 욕하고 이런 거 많이 한대요 친구들이. 네. 그러면서 요번에 저는 이제 선생님 저번에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바로 다음날 네. 4.1 민주항쟁 기념일 김주일 추모식에 선생님 만나왔을 때 네. 눈물이 막 났죠. 근데 나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 그때 보면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또 다음 4년 후에 또 이렇게 될 것인가? 이게 30 몇 년 동안 똑같이 했었던 기득권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뭔 것 같아. 선생님 선거운동을 뛰면서. 우리 지역에서 예, 우리 지역.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봐왔던 아저씨, 아줌마 그들이 나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그쵸. 정치적인 신념을 그게 자체가 저는 이제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김영삼 그 3당 그게 제일 큰 우리 지역 보수화된 게 제일 크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친구 부모님들이나 보면 안 바뀌는 거 보면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뭐 제주가 아니고 저기 여수 순천 그뭐 있잖아 항쟁 이런 것도 아버지도 잘 모르고 광주 같은 것도 그 당시로 이제 뉴스에서는 그래서 뭐 북동에 가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책 같은 거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사보고 하시면서 이게 좀 이렇게 알게 된다. 네. 저는 내가 이제 선생님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지는 않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 다르긴 다르지만 내가 눈물이 나면 다른 사람도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딱 보고 커밍아웃 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감동의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이제 마산 하포구 이렇게 그런 것도 쟤네들 미운데 너네도 미덥지 않아. 네, 그게 많은 것도. 쟤네들도 나도 눈이 있고 나도 귀가 있어갖고 윤석열이 하는 것도 나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여기도 니네들이 하는 모습 보면 니네들이 하면 잘할까라는 신뢰가 안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합보부가 그래도 윤석열 찬성 여론이 높거나 이렇게 부정 여론이 높아도 그렇게 이제 50% 넘거나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 이제 제일 그 선거 직전에 48%까지 나온 게 봤어요. 부정 여론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걸 다 흡수하고 이옥선의 개인기를 붙이면 당선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를 전혀 그냥 민주당 원래 받는 그 표에서 뭐 이옥선 위원 후보의 그 능력으로 조금 더 받은 거지. 이번에도 제가 생각했던 표보다 너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딱 읽어보면서 막
그 옥선, 채선, 당선 막 이런 걸 하고 네. 선생님은 네. 선거운동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서 나도 뭔가 도와주고는 싶지만 솔직히 내가 아는 지인들은 벌써 네. 다 이쪽이구나. 네. 아니면 그렇죠. 내가 모르는 지인들은 내가 말을 해도 네.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이게. 맞죠. 그래서 평상시에 뭔가 정치인들이, 정당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과 관련되는 것들을 해야지 되는데 최근에 보면 뭐 마산 하포구 이름으로 네. 뭐 플랜카드 같은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붙었었잖아요. 네. 플랜카드 붙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가 참 그래도 직책이 있잖아. 그 직책으로서 어떤 일들을 좀 더 하면 우리 지역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까? 이제 이게 약간 시간 같은 것도 들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20년 총선 지고 나서 그때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자고 저희가 이제 사무실도 마음 맞는 사람 몇 명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임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약간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생 애들 뭐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회의 같은 거 할 때 장소 없을 때 빌려주고 막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저희도 이제 좋은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뭐 청소도 하고. 네, 사단법인 이런 거 만들어서 동물 관련돼서 그런 활동을 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저도 이제 기계 쪽으로 일을 하러 가면서 바쁘기도 바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제대로 못 살렸어요. 사무실만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성위원장 맡으면서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봉사도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보자 하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일단 쉬운 게 청소니까 그 청소부터 이제 시작하자 해서 청소를 하고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마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되게 악마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이제 저희 안에서도 설득을 못 시키는 국회의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선 때 이재명 그거 때문에 피하고. 선거운동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작년에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도 한번 강연을 네. 해주실 수 있나 말씀드렸는데 네.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잖아요. 제가 그랬죠. 너무 급하게. 예. 네. 꼭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좀 우리 역사의식을 역사의식을 좀 끼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당원이라고 어떤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단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보미 씨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가 네. 저렇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저렇게 다 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꾼들이 돼야 된다. 정말 저들이 일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들이 더 성장해야 된다. 우리 항상 뭐 저기서 서울 쪽에서 아니면 갑자기 낙하산처럼 뚝 떨어져갖고 우리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속에서의 정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당히 해야 되는 일인데 선거 때만 우리 보고 투표 참여하고 지인 찾겨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그건데 그 전에 움직였어야지.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게 선거 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부분 이제 비판받는 게 선거 때만 찾아온다. 그렇죠. 저 그거 너무 싫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근데 이제 우리 이육선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평소에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알려져야 돼. 네. 근데 이제 이게 선거 운동을 해보니까 우리 이육선 위원장님의 성과도 많아요. 지원 3선에 도의원 한번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룬 업적들이 많은데 홍보를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저 이옥선 위원장에 대해서 잘 알거나 한번 만나갖고 막 얘기해 본 적 없는데,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족회 한번 도의회 방문한 적이 있어요. 혼자서 막 뛰어다니면서
대접하시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네.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게 알려지고 홍보되어야지만 이게 정치행위로 된다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도 저는 PR이 그런 되더라고요. 계획들을 내서 좀 오늘 묻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그것은 내가 유권자로서 네. 나의 투표가 날아가지고 사표로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사표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역사 진짜로 그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듯이 보이지만 국민이 하는데 네. 어떻게 국민이 할 것인가 그쵸. 그런 말은 그냥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고 그 민주당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험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험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요구들이 나는 변보미 씨야말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라도 변보미 씨가 선거운동해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그 비례대표 14명 진보 조국혁신당 12명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투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서 평범한 우리들이 큰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정말 네. 격려하고 싶었고 저도 배우고 싶었고요. 네. 어땠어요 오늘 이 시간? 되게 이제 요즘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떨리는 게 아니라 심장이 답답한 가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배가 안 아픈데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는데 좀 이게 또 선생님 편하게 해주시니까 네, 대화를 해보니까 좋은 우리가 경험입니다. 해답을 알 네.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해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만으로도 또 그 얘기를 듣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한 발을 디디는 게 아닐까. 그래서 또 변신하는 변보미 선생님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 송순호 그 위원장님 딱 보니까 너무 마음이 또 그런 거예요. 진짜. 아닙니다. 우리 좀 더 너는 분명히 세상이 나아질 거라 생각해요. 그날 사실 이제 이옥섭 위원장님을 우리 선거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눈물 났지. 그러니까 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예. 예. 네. 오늘 조금은 그래도 발전돼서 발전됐죠. 네. 투표율이 다 네. 덕분에 아이 변보미 다음에 하면 제가 이옥선 위원장님한테도 네.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정말 그럼. 업적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네. 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변보미 선생님을 응원하고 저희 지역이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달길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